못하는 그런 풍조도 안 좋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일을 맡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겠죠.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약간 업자 입장에서 좀 얘기하시다 보니까. 업자 입장이 아니라 네. 사실 내가 일 많고 그런데 뭐 바쁜데 내가 이 사람 일 안 해도 그만이야 했을 때 내가 이게 받을 수 있는 내 마진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는다 했을 때 코라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죠. 철거하고 이제 공정이 대부분 이제 철거하고 설비하고 정기하고 목수가 끝나야지만이 비로소 타일이 들어오고 그 뒷공정이 뭐 필름이나 칠 이런 게 붙는데 마무리 공정까지. 예,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 보면은 일단은 목수 끝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목수 끝나면은 한 30-40% 안쪽이죠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구나 그런 부분이 더 늦게 들어오니까 네. 예, 그 공정이 만약에 목수 공정이 있으면 이제 목수가 끝나야지만이 그 화장실 문틀이나 그런 거 문틀을 세워 넣어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타일을 붙이니까 목수 이제 끝났는데 한 50% 나갔다 그러면 이미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돼요. 나간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수 정도면 약 한 40%? 약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30%? 그렇겠죠. 30% 정도. 30-40% 정도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남은 일이 많잖아요. 그쵸. 목수 끝나고 진짜 돈 들어갈 일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목수 끝나면 정확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목수 끝나면 약 30% 정도라고 했는데 예. 다음 공정이 타일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대부분 다 목수 끝나면 타일을 붙이죠. 타일 정도 끝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공정? 타일 끝나면 반 끝난 거예요. 아, 반 정도. 네, 반 정도 끝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남은 공정을 좀 크게 좀 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제 뭐 필름이나 이제 도배장판, 이제 조명 달고 이제 가구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만약에 확장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샤시 공정은 초반에 붙으니까 샤시가 이제 금액대가 워낙 그럼 크기 크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샤시까지 들어왔으면 목수 끝나면은 한 반은 나갔다고 보셔도 돼요. 아, 그러면 아까 좀 소비자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샤시가 안 들어갔을 때는 목공이 끝났다 그러면 한 30%. 네. 근데 샤시까지 확장이나 또 샤시 철거를 하고 새로 했을 경우에 샤시하고 목공까지 끝났으면 한 반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이제 반은 이제 돈 들어갔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 해가지고 한 50% 이상이 나가면은. 그쵸. 50% 이상을 만약에 더 요구하면은 뭐 안 줘도 돼요. 그런 거. 아, 그 정도? 네, 50% 정도. 그러면 아까 한 10% 정도라고, 뭐 계약금이라는 건 그 계약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 계약금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죠. 뭐 계약금 조금 줘서 저 일 안 한다 그거는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봐야 돼요. 그래도 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거의 안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던데요, 또 봤을 때. 이제 샤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샤시는 이제 사전 발주를 넣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샤시 대금은 이미 넘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네, 샤시 대금은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나가고 첫날 철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방 문틀이랑 그런 사이즈를 다 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오는 게 한 3-4일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철거하고 설비하고 목수랑 전기 붙여갖고 거기까지 딱 끝내놓는다고요. 근데 샤시 같은 경우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샤시는 요새 원데이니까요. 하루에 철거 설치가 다 끝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중요한 것도 쉽게 좀 풀어가지고 좀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중도금도 한 번에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좀 피해되는 게 마지막에 잔금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남기지 말라고 또 얘기 주셨잖아요. 약 인테리어 20%? 업체에서 싫어하죠. 20% 이상 남기면. 그럼 그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기면 좋은데 네, 보통 그거를 남겼을 때 이제 유명 업체에서는 그 이상도 남겨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 내가 인테리어를 막 꾸준히 했고 한 자리에서 한 10년 이상 했고 내가 해준 인테리어에 대한 평가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절반 이상도 잔금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꽤 서로 있어요. 신의가 있었을 그렇죠.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원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를 찾아오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 보고 나한테 일 의뢰한 경우는 사실 뭐 그런 문제를 크게 삼진 않아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근데 이제 요새 인테리어 일이 좀 줄었다 그러면 뭐 줄었고 바쁜 사람들은 여전히 바빠요. 그렇죠. 네, 진짜 지금도 바빠요. 근데 이제 줄었을 때 이제 인테리어 이제 금액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노는이 그냥 하다 보면 이제 견적서가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업체에서.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소비자들이 눈탱이 안 맞으려고 그러면 공정별로 주시라고 그랬는데 좀 얘기 드리는 게 공정별로 진행해가지고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좀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잔금 같은 경우는 20% 언저리에서 남겨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중간에 그러니까 안전한 게 업자가 안전한 거죠. 인테리어 업체가. 소비자 같은 경우는 더 만약에 10% 미만으로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될 일이고 10% 잔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소 20% 이상을 남겨놓는 게 그렇죠. 그 정도는 남겨놓으셔야지. 20%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한 게 마지막에 가구 들어오는 게 미리 발주를 넣잖아요. 그렇죠. 좀 가격대가 또 크죠. 일주일이나 10일 전쯤에 발주가 최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공 날짜도 잡혀야 되고 아파트 인테리어 길어봐야 4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일수 따져보면 한 22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전체 인테리어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럼 중간 정도 됐을 때 그 가구 발주가 최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요새 가구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업자 아니, 입장에서 좀 얘기하시다 보니까 업자 입장이 아니라 네. 사실 내가 일 많고 그런데 뭐 바쁜데 내가 이 사람 일 안 해도 그만이야 했을 때 내가 이게 받을 수 있는 내 마진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는다 했을 때 코라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죠. 금액대가 월등히 좋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계약금은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 공정별로 해서 주되 잔금 같은 경우는 적정선에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업자분들이 안 하실 거고 오히려 잔금이 너무 적게 남으면 소비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라는 상호간에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일을 했다 한 다음에 이만큼의 돈을 주면은 마다할 업체는 없어요. 이건 진짜 팩트. 네,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는 진행 공정을 저는 좀 알아듣겠어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싱크대 얼마, 도배 얼마. 그거에 얼마, 대해서 판단을 하라.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계약서를 보통 웬만하면 아까 기준은 뭐하지만 일단 500 이상 들어가면 계약서 쓰고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세부 품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져서 그렇게 지불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말씀하는 게 지인보다는 한 자리에서 오래된 가까운 그런 인테리어한테 하는 게 눈탱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확인 방법 같은 경우는 계약서 같은 경우를 첨부를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첨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연월일로 확인하시면 가장 크게 봐서 팁에 대해서 2가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풍조도 안 좋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일을 맡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겠죠.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